네, 잘 들었습니다. 예. 자, 앞서 전해드린 대로 송우창 민주통합당 의원이 탈당했습니다. 안철수 캠프의 공동 선대본부장을 맡을 것이라는 얘기도 들립니다. 이 문제를 민주통합당 박용진 대변인과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공교롭게 모신 날 하필이면은 민주통합당에 가장 악수가 터졌어요. 표정이 많이 어두우세요. 원래는 좀 웃으시면서 얘기하시는데 솔직히 이 얘기 딱 이제 여기 저희들 MBN 방송국 와서 예, 여기 와서 들었습니다. 어땠습니까? 좀 당황스러웠고요. 그래서 지금 아마 선대위에서도 긴급회의 진행하고 있을 것이고 예. 당의 이해찬 대표나 박지원 원내대표 같은 당의 지도부도 이 사실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많이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예. 당 대표단이나 지도부하고 이렇게 특별히 무슨 의논을 하고 하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본인의 예. 입장을 전달은 받으신 것 같습니다. 말씀을 좀 드리면 일단 유감스럽습니다. 유감입니까? 아니면 좀 배신감도 좀 있습니까? 유감스럽습니다. 예. 송호창 의원이 물론 정치적 이익을 탐하거나 아니면 본인의 무슨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 이런 결정을 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지금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새로운 정치와 정권 교체라고 하는 틀을 제시를 했거든요. 유리한 국면에서 갔다면 철새 소리를 들어야 되겠지만 꼭 예. 그렇지도 않은 상황에서 그렇게 한 점은 잘 이해를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통합당을 창당했을 때 그리고 민주통합당에 본인이 입당했을 때 예. 본인이 전략공천을 받았을 때 그것은 민주통합당이 함께하고 있는 많은 당원들과 많은 국회의원들, 많은 동료들과 함께 정권교체와 정치개혁이라고 하는 이 시대의 화두를 잘 실천하기 위해서 결합한 거 본인도 참여한 것이라고 봅니다. 예.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특별한 의논이나 이런 거 없이 본인의 판단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이신 것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고 정당 정치를 중심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저희들로서는 예. 이 문제와 관련해서 보다 심도 깊게 논의를 해서 이후 입장을 따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면은 지난번에 박선숙 전 사무총장이 합류를 했을 때와는 좀 다른 분위기가 감지되는 것 같기도 한데요. 왜 그런 겁니까? 현 의원이라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최근에 시작된 안철수 후보와의 신경전 때문인 건가요? 말씀하신 대로요. 박선숙 전 의원의 경우는 좀 현역 의원이 일단 아니기 때문에 예. 저희가 그때 냈던 입장은 개인적 선택이다라는 네.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송호창 의원의 경우는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통합당을 만들면서 새로운 정치의 어떤 상징적인 인물로 전략공천을 받아서 국회의원이 되신 분이기 때문에요. 이와 관련해서는 본인의 결단에 의해서 새로운 정치 세력을 선택하고 함께 했는데 예. 그것이 몇 달 되지 않아서 또 새로운 선택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한쪽에서는 물론 안철수 후보와의 어떤 신뢰관계 이런 것들은 예. 잘 지키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민주당이라고 하는 정당 조직과의 그 깊고 큰 책임과 정치적 신뢰의 문제에서는 훼손이 불가피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에 대해서는 본인이 안고 가야 될 책임의 무게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네. 그와 관련해서는 별도로 좀 입장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예. 송 의원이 미래를 낡은 정치 세력에 맡길 수 없다라고 했던 부분에 혹시 이게 민주통합당을 뜻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에 혹시 언짢으신 부분은 아닌가요? 아니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를 지칭하는 거라고 분명히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낡은 정치 세력에게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예. 진심으로 미안하고 문재인 후보에게도 미안하다고 했는데 네. 낡은 세력한테 미안할 거야 없겠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제 새누리당을 지칭한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고 예. 또 본인이 하나됨이 중요하다. 나중에 하나 되어야 된다. 예. 합쳐져야 된다. 이런 것도 분명히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송 의원이 얘기하신 낡은 정치 세력이라고 하는 건 분명하게 박근혜 후보와 예. 새누리당을 지칭하는 겁니다. 그럼 그 말을 해서 한 발 더 조금 확대 해석을 좀 해보면요. 아이들의 미래를 낡은 세력에게 맡길 수 없다. 새누리당을 지칭한 거면 현재 민주통합당으로서 문재인 후보로서 이대로 가면은 결국은 낡은 정치 세력인 새누리당에게 대권을 넘겨줄 수밖에 없다. 그러니 나는 여기를 떠나서 유일하게 박근혜 후보를 이길 수 있는 안철수 후보로 가겠다. 이런 뜻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송호창 의원의 의견을 다 알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너무
그 자세하게 속속들이 예.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독심술을 활용해가지고 송호창 의원 얘기 대신할 수밖에 없는 거라서 이쯤 하시면 좋겠고요. 다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송호창 의원 뜻은 알겠습니다. 예. 그러나 그것은 함께 당을 만들고 했던 또 이 사람들이야. 당에서 함께 예. 정권 교체와 그다음에 새로운 정치를 만들려고 했었던 분들과의 정치적 신뢰관계에서는 예. 커다란 짐이 될 거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안고 가셔야 될 겁니다. 혹시 네. 그게 그 짐이 송호창 의원 개인뿐만 아니라 안 후보 캠프 전체에 일종의 정치적 신의를 저버린 거에 대한 역풍이 불어서 안 후보가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그것은 아직 뭐 좀 섣부른 것 같은데 이 예. 상황이 알려진 지 1시간도 되지 않은 상태라서요. 예. 네. 모든 것은 어쨌거나 우리 안철수 후보가 자주 인용하시는 것처럼 국민이 알아서 판단하시겠죠. 네. 이렇게 가면요, 이게 어느 정도 그래도 나중에 후보 단일화를 위해서 연대해야 될 상대들인데 이 정도로 가면 이제 도를 넘어서서 이게 후보 단일화 자체도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요? 그건 되게 유의미하게 좀 봐야 되는데요. 예. 후보 단일화가 어떻게 한두 명의 정치적 진로와 선택 때문에 달라지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좀 걱정하시기 시작했어요. 예. 87년 양김 분열처럼 이렇게 갈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우려하신 분들 계신데요. 제가 힘주어 단언하겠습니다. 그럴 리 없습니다. 일단 87년하고 두 가지가 다른데 그 당시에 양김 분열에 대해서 그 국민들이 조마조마하고 분노하고 실망하는 것을 표출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건 예. 일부 학생들이 그 캠프에 가가지고 농성하는 것이 다였어요. 예. 네. 그런데 지금은 국민들이 정치 세력과 정치인을 통제하거나 압력을 가할 방법이 정말 많습니다. 예. SNS뿐만이 아니라 직접 정치 형태로 대단히 많은 통로들이 열렸기 때문에 후보들이 이걸 견뎌내지 못할 거라고 보고요. 예. 두 번째로는 그때는 이제 호남에서는 DJ를, 예. 영남에서는 YS를 이렇게 해서 지지 세력 자체가 좀 서로 충돌하는 과정에 있었는데 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 안철수 후보든 문재인 후보든 간에 예. 지지층들이 서로 화합하고 융합하면서 한 방향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지지층의 것이다. 신뢰를 정면으로 역하지 않을 거라면 단일화 없이 혹은 뭐 정권 교체의 뜻을 뒤집어가면서 예. 자신들의 정치적인 욕구를 안철수 후보 캠프에서 가져간다 그럴 리는 없을 거라고 보고요. 네. 송호창 의원의 이 탈당을 계기로 혹시 그 이른바 비노 세력들 또 이제 전통적인 호남 세력들 조금 문재인 후보에게 이제 서운한 감정을 갖고 있는 분들이 연쇄 탈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저 그 가능성도 높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높지 않다. 예. 그럴 것 같지는 않다. 네. 예. 좀 다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문재인 후보 자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추석 이후에 지지율 상승세가 굉장히 이렇게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예, 물론 예. 이제 아직은 뭐 전체 다자대결에서는 3등이긴 합니다만은 언제쯤 다자대결에서도 1위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그것도 얼마 남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예. 박근혜 후보 선대위가 거의 뭐 괴멸 직전까지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원래 소총수든 뭐 수류탄 투척하는 사람이든 다 앞을 향해서 던지라고 하는 건데 그 내무반에서 계속 뭐 이렇게 서로를 향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오래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미 선대위를 구성하고 예. 경선 과정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데 원래 예. 경선 이후에 자중질환 형태가 계속 지속되고 있어서요. 이게 좀 오래 갈 것 같습니다. 네. 김무성 카드를 꺼내 들었지 않습니까? 예, 예. 이분은 워낙 또 전략통이고 또 야전사령관 스타일 아닙니까? 네. 위기를 잘 마무리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몹시 실망스럽습니다. 그 새누리당이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고 그러면서 인적 쇄신 대상으로 삼아가지고 김무성 전 의원에게 공천권을 주지 않은 게 몇 달 전이에요. 근데 지금 와가지고 그 새로운 정치를 이끌어 나갈 수장으로 김무성 후보를 다시 끄집어 올린다고 하는 거, 이건 돌려막기도 이런 돌려막기가 어디 있습니까? 이미 폐기 처분을 한 인적 대상을 다시 끌어올려가지고 새로운 정치를 만들어주세요 하는 것은 국민을 바보로 하라도 이렇게 바보로 할 수가 있습니까? 정말 실망스러운 결정이죠. 4.16 총선에서 김무성 전 의원은 자진 백의 종군한 거 아닙니까? 그 이전에 그 대상이었지 않습니까? 김무성 후보에게 이렇게 공천을 줘야 된다고 하는 의견이었는데 그렇게 했겠습니까? 잘 살펴보시면 그 이전에 김무성 전 예. 의원의 경우는 공천 배제 대상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럼 낡은 버린 카드를 또 갖다 쓰는 꼴이다. 예. 예. 민주통합당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야권의 지지 기반인 호남의 민심을 이제 최대한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최근 지지율을 보면 또다시 안철수 후보랑 엎치락 뒤치락 하더니 안철수 후보에게 좀 뒤진 것으로도 나왔거든요. 어떻게 전략을 좀 세워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요. 뭐 이렇게 제가 자주 말씀드린 하나의 추세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한 달 전이면 지금 엎치락 뒤치락이 아니라 아예
밑에 눌려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문재인 후보가? 예, 예.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저희가 그 경선을 끝내고 원만하게 잘 끝낸 다음에 이른바 용광로 선대위 구성하고 이렇게 예. 가면서 이제 호남 지역, 예, 우리 전통적인 이제 민주당 지지층들이 결집하기 시작. 안정적인 뭐 그 수권 세력 네. 우리를 중심으로 이제 뭉쳐가고 있고요. 그래서 문재인 후보에 대한 지지세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송호창 의원의 탈당만 없어서 분위기는 아주 좋았을 민주통합당이 조금 분위기가 오늘은 좀 가라는 것 같습니다. 바람은 불기 마련이고요. 예. 바람을 맞아서 뭐 고개를 숙일 건지 거기에 그 연을 날릴 건지는 저희가 잘 결정해 서겠습니다. 예, 예. 멋있는 말이네요. 예. 민주통합당 박용진 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